오늘부터 수도권에선 초고강도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엿새 연속으로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만 백신 접종률은 제자리 걸음인데요. 접종률은 3주째 1%포인트 상승한 30.4% 수준입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오늘부터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죠. 신혜원의 뉴스픽5에서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치부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자, 오늘 준비한 픽들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4단계, 그리고 20대 대선 모드 온, 양향자 징계, 우주관광시대, 그리고 성이회동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역시 코로나 소식부터인데요.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은 1,100명. 주말 검사량이 적어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월요일 효과도 묻혔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정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마스크에 손소독에 참 열심히 지켜왔는데 허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또 착잡한 마음입니다. (7월) 말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천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내내 같이 있던 친구네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오늘 근무하러 왔는데 같이 일하는 분이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가지고 특정한 원인 없이 일상 속의 잦은 공간 속에서 감염이 증폭하게 되는 부분, 저희로서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4차 유행은요, 1, 2, 3차보다 더 길어져서 현재의 확산세가 늦가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국 발생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내 발생이 1,063명 가운데 수도권이 775명으로 72.9%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부산과 충남 지역에서 43명이 나왔고 이어서 경남, 대구, 대전, 전남 순입니다. 80%가 넘던 수도권 비중이 줄어들고 지방이 20% 후반까지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전국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자, 까마득한 기억을 거슬러 보면요. 수도권에서 본격적인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도입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이 당시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영업 금지를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시간만 10시로 연장을 해서 7개월째 유지해 오고 있는 건데요. 인류가 백신이라는 신무기를 개발했지만 코로나는 델타 변이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자, 이번엔 전례 없는 초강력 거리두기 4단계 배수진이죠. 과연 빠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던 것에 대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추가하겠습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게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4단계 플러스 알파입니다. 6시 전에 4명, 6시 후에 2명, 식당과 카페, 시장은 밤 10시까지, 클럽 등의 유흥시설은 영업 중단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에는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백신 접종자를 인원에서 제한하는 인센티브도 당분간은 없습니다. 학교도 14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규제는 좀 황당하다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2인 동승 제한인데요. 출퇴근 만원 버스나 지하철이 더 위험한 거 아니냐. 대중교통도 줄인다면서 어쩌라는 거냐. 사람들 몰릴 생각은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는요. 택시 2인대 만원 지하철, 49명 결혼식 때 5,000명 콘서트, 6km 러닝머신 대 무제한 사이클까지 도대체 뭐가 더 위험한가요? 라는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BPM도 120회는 이제 음악도 못 튼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를 왜 제한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자,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고강도 조치가 시작되는 만큼 부작용과 미비점을 점검해 즉각 보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요. 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분기 백신 접종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55세부터 59세까지 약 3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0시 땡 치자마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한때 무려 80만 명 접속되기라는 안내 문구가 뜨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본인 인증하에 대리 예약이 가능하니까요. 자녀분들이 잠깐 짬내서 효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대신해서 부모님 댁에 백신 예약을 놔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물량 부족으로 예약이 중단이 됐으니까요. 다시 풀리는 시점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55세에서 59세까지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7월 12일 월요일 0시부터 7월 17일 토요일 18시까지 6일간 실시가 됩니다. 사전 예약은 누리집을 통한 본인 및 대리 예약과 전화 예약을 통해서 가능하며 7월 26일 월요일부터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가 됩니다. 네,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20대 대선 모드 ON입니다. 오늘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대선 레이스의 시작이죠. 차기 대선일은 내년 3월 9일, 당선자는 내년 5월 10일에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여야 후보군을 통틀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일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캠프는 이제 하는데 작지만 그 효율적인 캠프를 구성하겠다는 그 후보자의 그 생각에 따라 그렇게 크지는 않게 갈 것입니다. 대선 캠프 캐치프레이즈가 들어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자세한 행보는 잠시 뒤에 톡 쏘는 정치에서 조멘토가 맛깔나게 풀어줄 예정이고요. 자, 그다음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야권 후보군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모양새인데 어차피 나갈 거 등록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에선요.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먼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예비 경선을 끝내고 총 6명의 2라운드 진출자를 뽑았습니다. 본 경선도 예비 경선처럼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진행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자, 이 소식은 또 잠시 뒤에 류정화 실장이 상황실에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풀어줄 예정입니다. 기호 1번 추미애, 기호 3번 이재명, 기호 4번 정세균, 기호 5번 이낙연, 기호 6번 박용진, 기호 9번 김두관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부터 내년 3월 9일 대선 때까지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 비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선거 관련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더라도 답변은 대선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혹여나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춰질 소지가 있는 일은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난해 총선과 올해 4월 재보선 때에도 같은 방침을 그대로 적용했다면서 선거와 무관한 청원은 이제까지와 동일하게 공개하고 또 답변할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의 계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을 시작으로 해서 당내 경선 또는 크게 보면 정치권 전체가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부가 혹시 오해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약간 과도할 정도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일만 열심히 하자.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 참고로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소 간판과 현수막, 현판 등을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용 명함도 나눠주고 어깨띠도 걸고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철이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말 맞다나 정치의 계절, 선거의 계절 시작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요. 양향자 징계로 꼽았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광주 지역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양향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을 직접 불러서 소명을 들었는데요. 앞서 양 의원은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직원인 A씨의 성추행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범죄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내용의 단체 대화방 글을 올린 지역위원회 간부 A씨에게 제명 조치도 내렸습니다. 자, 이어진 네 번째 픽입니다. 송이 회동입니다. 잠시 후에 6시 반부터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참 식사 한번 모시고 경륜이나 경험도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응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정치권에서는 현역이 밥을 사는 겁니다. 네, 누가 살까요? 지난 7일에 만나려다가 코로나로 인해 한 번 미뤘고요. 이 메뉴도 치맥에서 한정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여야의 정책 협치를 위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문제를 상의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로 공이 넘어온 재난지원금과 추경 문제 역시 논의를 할 겁니다. 아쉽지만 이 소식은 내일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우주 관광 시대입니다. 괴짜 사업가로 알려진 영국의 억망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첫 민간 우주여행 시범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본격적인 스타워즈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자, 브랜슨 회장은 지상에서 88.5km, 지구의 가장 끝과 우주와의 경계까지 도달해서 약 4분간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체험한 후에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I was once a child with a dream, looking up to the stars. Now I'm an adult in a spaceship with lots of other wonderful adults looking down to our beautiful, beautiful Earth. 네, 이렇게 71살의 억만장자도 아이 같은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죠. 이 업체는 내년부터 25만 달러, 우리 돈 2억 8천만 원 정도의 우주 관광 상품을 판매할 계획인데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다른 억만장자들이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들도 올가을 속속 우주여행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